지식인간 A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중국 부자들의 중국 탈출 아주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랍권의 제1 보도 전문 알자지라 뉴스에서 지금 중국 백만장자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년에만 15,000명 정도 탈출을 예상을 했고 25년도는 역대 최대 경신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억만장자가 1185명에서 753명으로 36%가 줄어들었어요. 중국은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미국이 2위예요. 억만장자의 수가 가장 많은 사람. 억만장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1조 이상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조 2천억 원 이상인 사람을 억만장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국은 17위밖에 안 돼요. 억만장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중국이 가장 많은 거거든요. 중국이 1000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1200명 정도 되는 숫자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부자들이 있었는데 이 부자들 중에 거의 35%, 40% 돼가는 사람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중국의 경제 차이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튜브를 보면서 중국이 상황이 안 좋다, 어렵다, 이런 얘기는 보셨겠지만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보거나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피부로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 대공황, 이런 아주 큰 이벤트가 있기 전에 부자들이 먼저 하는 행동은 그 나라를 뜨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다른 장소로,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형식이 먼저 발생이 됩니다. 요즘에 중국에 이런 단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신형 거지. 기존에 돈이 없는 거지들 말고 신형 거지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어요. 근데 거지인 거야.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거지가 된 거예요. 갚아야 되는 이자 이런 거 다 내고 나면 자신한테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신형 거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제 극심화가, 경제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중국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경제 차이, 빈곤 차이가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자, 그러면 왜 이 중국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왜 중국을 탈출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중국 경제 악화입니다. 중국 경제가 악화됐다. 중국에서는 2024년에 5% 찍었다고 달성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근데 결과가 4.8%로 나왔고, 그리고 요거는 중국 국가 통계국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져요. 25년 목표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도 하고, 그리고 해외 분석에서는 2024년도 중국 성장률이 2.4에서 2.8%로 예상합니다. 너무 결과 차이가 크잖아요. 2%나 차이가 나. 그 한국은 1%대 성장률 하고 있는데 중국이 2%대 뭐 4%대 성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보다 더 좋은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큰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인구가 작은 나라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경제 성장률 1%랑 중국이 느끼는 경제 성장률 1%랑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1% 경제 성장률을 느끼고 있다면 아예 경제 파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 이번 분기 1%대 0. 몇 %대 나오지만 그래도 경제 대공황이나 IMF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아직 한국은. 그래서 계산한 걸 보면 14억 인구 경제 성장률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5%를 넘어야지 이제 IMF다, 경제 파탄이다 라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만약에 4.8%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2.4%, 2.8%대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서민들이 느끼는 이 성장률에 대한 체감은 거의 1%대에 가까운 이야기일 겁니다. 중국 수출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중국 경제의 8%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중국은 내수 비중이 82%인 나라예요. 지금 뭐 변동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내 수가 살아야지 중국이 경제가 올라갑니다. 뭐 양안전쟁, 뭐 공동부유, 부자의 안 좋은 정책 이런 걸 하고 있으니, 그리고 중국 부자 1위였던 알리바바, 세계 중국 부자 1위였던 알리바바의 마윈을 제재해가지고 뭐 실종됐다가 나중에 등장했습니다. 10위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마윈은 예전에 알리바바를 미국이랑 뭐 홍콩 이런 다른 데다가 상장시키려고 했던, 중국말을 안 듣던 그 마윈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 잘 듣는 마윈으로 바뀌었고 지금 중국 순위에서 10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중국 정부한테 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들의 탈출 방법은 뭘까? 중국은 해외 송금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다이렉트로 바로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이게 뭐 중국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한국도 8억인가 12억 이상의 돈을 옮기려고 하면은 이제 걸립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한 8천만 원 이상부터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천만 원, 몇 천만 원 이상부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해외로 보내기가 굉장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국처럼 다 거절이 나는 건 아니고 한국도 신고는 해야 된다, 요 정도는 있다. 그래서 자산을 나누는 겁니다. 금이나 다른 가치로 변경하는 거예요. 뭐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금을 엄청나게 구입을 많이 한다, 중국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싱가포르나 동남아 국가 내 해외 자산 승인이 어렵지 않은 곳을 먼저 통합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가지고 시민권, 영주권을 따가지고 재산 이동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요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거의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땄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재산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옮기는데 자기 재산의 100%를 못 옮겨요. 자기가 번 돈이 100억인데 100억을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승인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거의 최대 자산의 20에서 40% 정도밖에 못 옮깁니다. 그럼 100억을 번 사람이 20억, 40억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억, 400억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비율이 조금 틀렸는데. 이렇게 자신의 자산이 총 보유액이 줄어든다고 해도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게 더 낫다라는 소리예요. 내 자산은 20%, 40%만 보관을 하더라도 중국을 탈출하는 게 맞겠다. 내 돈을 내 돈답게 쓰지 못하는 거를 마윈을 통해서도 봤단 말이에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봤단 말이에요. 판빙빙, 뭐 배우들 잡혀가가지고 세금 처리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자기 자산이 보유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중국의 상위 1% 부자들이 한국 인구 5천만 인구보다 많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 5천만 중에서 지금 현재는 753명, 700명 정도밖에 그 5천만 중에서 700 몇 명 정도만 억만장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한국 5천만 정도 이상의 1% 부자들이 있다, 이런 거는 그냥 과장하기 위한 얘기라고 밖에는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탈출하는 게 얼마나 지금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전쟁이 나기 전에 돈이 있는 사람들, 기득권인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민을 가거나 하는 행동은 전쟁이나 경제 공황, 경제 IMF 뭐 이런 큰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벌어지는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유튜브에서도 지식인간 A에서도 다뤘지만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래 계층이 대부분입니다. 빈곤 격차가 심해지고, 이 빈곤 격차가 심해지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좁아지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밑에 있는 서민층이 늘어나고, 이 서민층 중에서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체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선택을 했고 미국도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근데도 유지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선택을 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깊어지니까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중국이 지금 이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진 않는데 중국이 이 상태로 아니면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중국이 자신의 기지개를 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빈부격차가 최고로 심한 나라를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해지는지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지금 한 30만 원, 한 달에 월급이 한 30만 원, 40만 원. 그것보다도 적은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한 18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1선 도시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는 좀 더 받아요.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중국에서 한국 돈으로 300만 원 받는다면 되게 엄청난 직업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한 180만 원, 세금 떼고 180만 원 정도를 벌어요. 한 200만 원 좀 가까이를 법니다. 그래서 한국의 빈부 격차가 중국이랑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나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몇 년 또 더 지나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부자들이 탈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